교육 내용은 이제 저탄소 벼 그 기술 보급에 대해서 물관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이제 우리 컨설팅하고 계속 오셔서 해주실 텐데 경상대학교의 그 조영순 그 교수님이 맡아서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그 역시 또 교육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오전에는 두항하고 이 박동하고 두 개 마을을 컨설팅 하시고요. 현장에 논에 나가서 하시고 다음에는 이제 신당하고 중동을 또 학깁니다. 이제 그거는 오전에 하고 또 오후 교육하는데 그때는 박동산하고 신당에서 전체 또 집체 교육 한번 하고 그렇게 해서 신당 마을에서 학깁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그 농사를 계속 지어 오시면서 이제 물 관리에 신경을 별로 안 쓰시거든요. 논물 마르면 물 대고 뭐 그랬지 타자가 돼서 한 달 전에 물 떼뿌리고 뭐 물 관리 물 타자가기 수라다고 그게 우리 수확량이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물은 최대한으로 넣게 떼는 게 좋다. 예, 항상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기초적인부터 해서 주기적으로 오셔가지고 계속 교육을 맡아서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쁘신데도 이리 오셨는데 잘 들어보시고 또 마을에 가시면 안 오신 분들한테 또 잘 전달하셔가지고 우리 농사에 도움이 되고 또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박수 받자고 한 건 아니고요. 거기 여사님들 들리십니까? 안 들리시네요. 그 죄송한데 아니 여기 박동 이름이 왜 박동입니까? 동네 이름이 박자가 아 그래 제 고향이 밀양입니다. 예, 잘 됐네. 그래서 왠지 제가 와 보니까 비색에 보면 아 그래 한참 봐야 되겠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옛날에 초정면이 초정면 아 초정예 고정면 초동면 초동 초정면 초전면이라고 하죠. 하여튼 예 나중에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들리십니까? 아 이거 참 곤란한데 제가 사실은 마이크 안 쓰면 목이 금방 가버리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지금 8개 도에 그러니까 강원도 경기도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해서 8개 도에 지금 논에서 탄소하면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언제부터 진행되냐면 2년 전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는 우리가 경남에서는 이제 함양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사실 선정이 되는 것도 어렵지만 이게 하시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물 관리입니다. 근데 기존의 관념을 조금만 바꾸시면은 쉽습니다. 근데 기존의 관념, 나는 내 논에는 물이 소위 가득 차야 된다 하는 물 욕심이 많으시면은 이 시범 사업은 안 됩니다. 그 왜 이 시범 사업을 하게 되냐 하면 지금 이제 논을 우리가 여기서 이 넓은 평야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상당히 매료가 됐는데 여기 쭉 보시면 정말 초록이고 좋은데 물을 우리가 담아놨지 않습니까? 그지? 물을 왜 담았습니까? 예? 예, 나락 잘 크라고 이제 담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잡초 방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 이제 산도라고 우리 밭벼가 있었지 않습니까? 밭벼 심어 보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옛날에 이제 밭벼도 재배를 했는데 밭벼를 재배하니까 잡초가 너무 무성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잡초 방제 목적으로 1차적으로 논에 물을 대고 관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해보니까 비료도 좀 적게 줘도 잘 자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기능적으로 그런 걸 발견하다가 지금 온 게 이제 규모화하자, 경지 정리하자 해서 지금 여기서는 최선을 다해서 아마 제가 오전에 봤는데 최소 두마지기에서 최대 가장 큰 데가 1,500평 정도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이제 경지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밭에서 재배할 때는 문제점이 옛날에는 양만 많이 생산하면 됐는데 지금은 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쌀 품질. 예? 예, 품질이죠. 그 품질 중에서 품질은 모양도 좋아야 되고 색택도 좋아야 되고 그다음 또 한 가지 뭐가 있지? 맛. 예, 맛이 좋아야 됩니다. 예, 맛이 좋아야 되는데 이제 이게 물을 담그니까 밭에서 재배한 것보다 밥 맛이 좋더라는 겁니다. 맛이. 예, 그래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물을 담그는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농사를 짓는 자부심을 가지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니 해도 우리 국민이 배 굶지 않고, 그지? 그러니까 이 말은 과거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우리가 굶고 살았던 적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식량을 작업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 논 지금 한 72만 헥타르에 우리가 벼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 국민이 식량에 대한 부담이 없게 우리가 식량을, 특히 벼를 공급해 주고 있다는 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논이 아니고 밭 상태 같으면은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가 많이 오면 전부 흙이 설려 내려가 버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홍수 방지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한 다른 기능은 이렇게 막아 놓으니까 지금 우리가 지하수를 관정을 판다고 이렇게 파보면 관정이 보통 몇 메다 정도까지 뚫어야 물이 나오던가요? 아니, 논인데 논 한가운데에 관정을 뚫었는데 이게 20m, 과거에는 20m, 30m 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100m, 200m 파도 물이 없습니다. 그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논을 다음번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논이 만약에 없다면은 이 토중으로 지하로 물이 안 내려가니까 지하수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럼 지하수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비가 한 달, 두 달만 비가 안 오면 난리가 나겠죠. 과거에 우리 한 7, 8년 전에 비가 안 와서 모내기도 못하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후의 궁극적으로는 식수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작물 재배에도 이 지하수를 쓰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논이 없다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지 정리를 하고 논에 물을 대고 재배를 했었습니다. 그 외에 지금 논 옆에 앉아 있으니까 어떤 느낌이 나십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앉아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예, 밭골 논 정자인데 논 옆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논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논이 없고 만약에 여기에 숲이 없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있는 곳하고 숲이 없는, 소위 이제 식물이 없는 곳하고 비교하면 어디가 덥겠습니까? 없는 데가 훨씬 덥죠. 그런데 여기 물을 대놔니까 여기 촉촉하게 수분도 공급되고 온도도 싹 낮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에 무더위도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논입니다. 그렇게 식량 공급 기능도 하고 지하수 원도 함량하고 홍수 조절도 하고 그 다음에 여름에 시원하게도 해주고 또 얘기됐던 게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도 얘들이 광합성을 하면서 자라면서
산소를 내보냅니다. 공기 중에 이제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했는데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논에다가 물을 계속 많이 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 토양 속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 메탄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메탄 CH4란 조금 복잡합니다만 얘가 우리가 숨을 쉴 때 내보내는 공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산화탄소거든요. 이산화탄소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지구가 있으면 지구 대기층 바깥쪽에 요렇게 둘러싸 버립니다. 둘러싸면은 우리가 이제 겨울에 아주 추울 때 비닐하우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 비닐하우스 하면 안에 온도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쪽이 더워지겠죠. 그럼 지구도 똑같이 이 이산화탄소가 많이 축적이 되어 있으면 이 지구 내부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럼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이 치매 방지를 위해서라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 과거에 내가 이 동네 박동에 시집 올 때만 해도 시원했는데 지금 엄청 덥죠? 여사님들 대답이 없으시네. 그렇지. 온난화 때문에 저는 그렇다. 야, 이제 전공 영어까지 나왔습니다. 온난화가 되고 있다 말씀까지 하셨는데 지금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보면 우리가 지금 이제 전체 지구적으로 보면 이 4분의 3이 바다입니다. 그럼 더워지면은 물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수증기가 되고 올라가고 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렇게 돼 있던 것이 녹으면 뭐 얼음이 예를 들어서 녹는다 하면은 부피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얼음이 물로 되면 줄어듭니다. 그죠? 요게 아주 재미있는 겁니다. 물의 특징이 이거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겨울철에 경운기라든지 트랙터도 물 넣습니까? 냉각기? 냉각수. 넣어 놓으면 차 들어가지. 그냥 우리가 수돗물 넣어 놓으면 어떤 문제 발생합니까? 터져버리죠. 그게 물이 희한하게 다른 것은 이제 액체에서 고체로 하면은 부피가 줄어드는데 이 물은 액체에서 고체가 되면 부피가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죠. 이게 참 물이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정말 재미있죠, 그죠? 여사님들 들리십니까? 아,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은데 웬만하면 좀 오시면 좋겠는데 제가 목이 갑니다 지금. 제가 이러다가 쓰러지면은 119 불러주세요. 자, 어쨌든 이제 물의 특성이 그러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만약에 우리가 바다가 4분의 3이라고 얘기하면 바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남극과 북극에 보면 육지도 있고 그 위에 뭔가가 얼어서 덮고 있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빙하가 있죠. 빙하가. 이 빙하가 점차 녹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구가 더워지니까. 그러면 만약에 빙하가 다 완전히 다 녹으면 바다의 높이가 지금보다 몇 메다까지 높아지느냐면 70m 이상으로 높아진답니다. 다 녹아보면. 그럼 70m면 제가 진주에서 왔지만 진주시청이 32m입니다. 그러면 예? 다장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은 일본이 제일 많이 답답하겠죠. 뭐 다 답답하지만 그 일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되면 우리도 해안가를 싹 다 잠겨버립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저 산에 가서 집 짓고 사셔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지구를 덥게 하지 말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벼농사 짓는데 쌀농사 짓는데 무슨 지구가 더워지느냐 이제 이거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가버렸습니다. 그럼 원리는 뭐냐 하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아까 우리 숨 쉴 때 내보내는 이산화탄소란 애가 지구를 덥게 하는데 이게 표준 물질로 표준 기초로 되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자, 이산화탄소 우리가 숨 쉴 때 내보내는. 그런데 이 식물들이 많으면 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얘가 산소를 내보냅니다. 그러면 아주 산소 농도가 높아지니까 우리 살기 아주 좋겠죠. 예, 그런데 그럼 숨 많이 쉬면 어떻게 됩니까? 숨 많이 쉬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숨을 안 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숨은 숨대로 쉬시고, 그런데 이제 이 지구를 지키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벼 재배하시면서 이 논에 물을 많이 대 놓으시면 이게 토양 속에 있는 균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균이 있는데 그 균 중에서 CO2보다 29배 정도 강한 지구를 덮이는 가스가 발생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일명 메탄이라고 합니다. 메탄. 자, 지금 한 번만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메탄. 메탄. 예, 메탄 들리시죠? 예, 이 메탄이 지구를 덥게 하는데 아까 얘기한 일반적으로 숨 쉴 때 우리가 내보내는 게 뭐였습니까? 이산화탄소죠, 그죠? 그러니까 머리 아프니까 이산화 빼고 탄소 갑니다. 탄소. 예, 탄소 좋습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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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좋습니다. 한 번 마시는데 이 탄소를, 예, 이 탄소를 내보내는데 이 논에서는 탄소보다 약 29배 더 지구를 데우는 그러한 가스를 발생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발생 안 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소위 공익적 기능, 공익적 기능 중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식량 안보적 기능. 그러니까 식량을 우리 국민에게 충분히 공급한다는 그 자부심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홍수도 방지해 주죠. 그 다음에 지하수도 함량시켜 주죠. 그리고 대기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저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다 헛사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아까 지구를 데우는 가스가 뭐였습니까? 지구를 데우는 가스가 뭐였습니까? 논에서 나오는 거. 탄소. 예, 탄소는, 예, 탄소도 나오지만, 예, 하여튼 메탄, 예, 말씀드렸죠? 예, 메탄. 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물을 대니까, 물을 많이 대니까 메탄이 많이 발생했다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지구를 데우는 메탄 발생을 줄이겠습니까? 물 안 대야 되겠죠? 예, 물 안 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사 짓지 마라 이제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물 안 되면 아까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예? 고디가 죽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고디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어서 고디라고 하는 것은 고등, 농고등, 정확한 명칭은 왕우렁입니다. 그냥 우렁이가 아니고 왕우렁입니다. 지금 전기공사 한다고 지금. 자, 우리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물을 안 대면 좋은데 이 밥맛도 없고 잡초 발생도 많아지고 그리고 대기를 식혀주는 역할도 못하고 홍수가 났을 때 문제가 된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물을 대야 되는데 논둑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기 뭐 한 포기 있지 않습니까? 한 포기에 새끼 치는 거 소위 분열이라고 합니다. 그게 15개 됐을 때 물을 떼십시오. 이제 이해 되셨습니까? 네. 자,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물을, 예, 아이고, 예, 어르신 대단하시네. 물을 언제 떼라 했습니까? 7월 15일에서 7월 15일도 나오고
15개도 나왔습니다. 한 포기당 이 새끼 치는 그 분을 수가 잎이 2개 있는 것이 분을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잎이 2개 있는 새끼 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확할 때 보면 보통 15개, 16개 정도 이렇게 달립니다. 이삭이. 그래서 그 이후에는 물을 더 줘도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고등이 말씀하셨는데 왕우렁이도 그때는 일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논에 풀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래서 조용히 보내드려도 되고 저기로. 그러면 보내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보내드립니까? 물만 빼쁘면 얘가 갈 데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보내드리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는 저기 우리가 배수골 있지 않습니까? 배수로. 여사님들 요 오시지. 예, 좀 모이서 가까이. 제가 할 수 없다 그러면 제가 도저히 목이 아파서 안 되겠어요. 짧게 하십시오. 자, 그러면 짧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요 배수골이 있지 않습니까? 배수골에 요 망이 있지 않습니까? 망. 다 치놓으셨죠? 예. 예, 거기서 살짝 파가지고 이제 소위 고등이를 구워서 숙을 하십시오. 숙을 하셔가지고 이걸 가르면 어떻게 할 거냐? 사료로도 쓰셔도 됩니다. 지금 이 왕구릉이 가지고 마케팅, 판매도 합니다. 그건 논에 키우는 건 아니고 이래 이제 시설이 된 데서 키웁니다. 식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료용으로도 가능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회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망은 쳐놓고 물만 그냥 완전히 떼시면 얘가 그냥 가십니다. 물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은 떼긴 뗐는데 여기 아까 어르신 몇 페이지였습니까? 여기 보시면 페이지가 20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예, 거기는 더 잘 나오네요. 일단 20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보시면 예, 위에 예, 상단 좌측에 맨 옆에 보시면 자 중간 물떼기 2주 후 해서 논바닥 갈라짐 되어 있죠. 20페이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 논이 지금 바닥이 어떻습니까? 예, 완전히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정도로 갈라져도 되고 좀 덜 갈라져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사진 한번 보십시오. 요게 지금 칼라가 아니라서 그렇지만 요게 뿌리지 않습니까? 요게 뿌리거든요. 요게 뿌리 색깔이 어떻습니까? 뿌리가 하얗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한 7월 한 30일 또는 8월 한 15일쯤 되면 이렇게 뽑아보면 뿌리 색깔이 원래는 어떻습니까? 약간 뿔죠. 예, 뿔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토양 속에 철분이 있습니다. 철분이 있는데 위에서 잎에서 흡수한 이제 산소가 요렇게 소위 대공을 줄기를 차고 밑으로 쭉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산소하고 철하고 결합해서 소위 산화철이라고 하는데 막을 형성합니다. 약간 뿔구스름하게. 그렇게 되면 그건 다음에 우리가 양분이나 수분을 흡수하는데 효력이 있느냐 하면 아주 적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제 나이가 들어본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뿌리가 제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요걸 보시면 하얗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페이지 여기. 예, 하얗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하얗게 요 뿌리가 새로 나오는 겁니다. 새로 나와서 토양 속의 양분과 수분을 흡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보셨습니까? 지금 여기는 원래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그 이제 곡간닥이라든지 조금 경사진대 이런 데 가보시면은 여기도 저 위에는 아마 좀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냐면 가을이 되면은 깨시 무늬병 혹시 발생하는 논 없으십니까? 있지. 손으로 보이소 발생하시는. 여기는 좀 덜했습니다. 아, 여기는 덜합니까? 예. 자, 그거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요게 이제 미량원소란 게 부족하거든요. 특히 이제 철분이라든지 망간 이런 애들이 좀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잎에 이 깨씨, 그러니까 참깨 씨앗처럼 이렇게 점이
뽕뽕뽕뽕 생기는 건데, 이건 이제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결하는 방법이. 미량원소를 투입해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른 흙을 가져와서 객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누가 객토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미량원소를 공급해준과 동시에 밑에 있는 흙이 있지 않습니까? 밑에 있는 걸 전기 깊이 가래라서 한 번만 뒤집어 주시면 15년, 20년 끄떡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뭐 하여튼 알아서 그건 하시고, 원래 제가 두 군데 오전에 우리 대표님하고 몇 분하고 이제 필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 뭘 했느냐 하면은 이 자동 물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물을 대는 것. 그거는 뭐냐 하면 여기 앉아서 전화기로 이제 다 합니다. 여기 5cm 대라, 3cm 대라 하면 지가 알아서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관계수 속에 물을 대다 보면 우리가 예초 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쓰레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막 들어가서 막아버리면 기능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기 계십니까? 예, 설치하신 분, 우리 젊은 분 어디 가시는? 예, 여기 있습니다. 예, 그거 중요합니다. 예, 그걸 반드시 인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위험성이 있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유입되는 물의 망을 좀 큰 거 있지 않습니까? 한 5cm, 직경 5cm 정도 되는 새망 같은 거를 먼저 해서 풀이라든지 이런 게 안 내려오게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논에 자주 나가셔야 되는 귀찮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저 아래쪽에 1500평, 1500평이죠? 1500평 시범단지가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원래 다니면서 거기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여기서 위치를 모르겠는데, 예? 두항에. 예, 도항에도 하나 설치를 해놨는데 원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지금 아유 나도 다리도 아프고 힘도 없고 한데 내가 논에 가서 매일 물 봐야 되느냐, 앉아가지고 어르신들 막 소위 조금씩 앉아가지고 햇빛 비치는데 잘못하면 일사병 걸리면 큰일 납니다.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거는 자동 물고고 그거는 너무 비싸서 우리가 좀 엄두내기 어렵고, 지금 우리 대표님 중심으로 해서 전 여기 시범 필지는 지금 내수. 예, 물고 자동 아닙니다. 반자동이죠, 그죠? 반자동 물고 다 설치하셨죠? 네, 했습니다. 예, 좀 편하던가요? 좋더라고요. 아니에요. 좋대요. 다행입니다. 하여튼 그거라도 해놓으시면은, 흙이 안 파이죠. 예? 흙이 안 파이졌습니다. 예, 흙이 안 파져서 좋다. 그 다음에 물대기 편하다. 요거 들었다 놨다 하면 되니까 수위 조절도 가능하고, 예, 그렇게 하시면은 편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꾸 옆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기본 설명을 다시 드립니다. 자, 중간 물대기를 하시라고 했는데 언제 물대라고 했습니까? 아직 15만 거기에 15개 분을 했을 때. 예, 이제 7월 15일도 좋고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포기에 15개 새끼 쳤을 때 물을 떼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15개 가니까 안에 이제 들어가시기 싫잖아요. 바깥에 탁 앉아갖고 이래 보고 15개 맞네 하나만 딱 샤려보고 그래 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안쪽에는 11개도 있고 12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몇 군데 샬리 보셔야 됩니다. 샬리 보시고 한 세 포기 해서 한 14개, 15개, 또 16개, 14개, 13개 요 정도 되면 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기본인데 요게 표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내 논은 물을 아무리 빼도 그냥 단수를 시켜놔도 물이 안 빠진다 하는 분 계십니까? 예, 손 들어 보이세요? 있어요. 네. 그거는 언제 빼라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배수가 언제 될지 모르는데. 빼가지고 타작해야 되죠. 안 빠진 타작. 안 빠진 게는 도구를 쳐야 된다고. 다음 도구 쳐도 잘 안 나가는 게 있어요. 예, 잠깐만. 이번에는 전부 그 논이야. 예, 잠깐만. 지금 진도를 너무 많이 나가셨는데 지금 하는 거는 뭐냐면 뭐를 옮겨 심고 이양을 하고
한 포기에 15개 새끼 쳤을 때 얘기입니다. 요때 얘기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수확기는. 그때는 지금 언제냐면 아까 어르신 7월 15일 말씀 잘 하셨는데 7월 15일 고정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품종이 새청무도 있고 또 뭐 있습니까? 주청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면 품종이 다르고 또 아까 보니까 중생정도 계시더라고요. 찰배도 또 있으시고. 그러면 품종마다 특성이 다르고 이게 배수가 똑같이 된다고 해도 물이 위로 공기중으로 날아가는 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첫째는 햇볕이 많이 조여서 지 표면을 그러니까 수면 위로 이렇게 날아가는 정발이라고 있습니다. 정발. 그럼 자동으로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어떤 게 있냐면 저기 이제 배를 심어 놓으면 배 잎이 광합성하고 정사안이라고 합니다. 잎을 통해서 수분이 날아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품종마다 좀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 최소 3일에 한 번씩은 다 돕니다. 언제부터 도냐면 다다음 주입니다. 다다음 주. 그러면 얼마 동안 나는 물을 떼야 되느냐 하면은 2주간은 떼셔야 됩니다. 2주간.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20페이지 요게 금이 어느 정도 가도록 떼셔야 되지 나는 흉내만 내고 막 2주간 대충 뭐 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물 떼는 것도 토지를 따라서 사질토하고 또 기능땅 같은 데는 기능땅이 더 오래 갑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는 게 물이 잘 안 빠지는 소위 고논에는 조금 빨리 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새끼가 한 12개 정도 쳤을 때 분할이 그때 정도 일단 빼주신다 생각하시고 사질답 아주 나는 뭐 물 안 넣으면 바로 그 다음날 물 없다 하시는 분은 16개 정도 돼서 예, 빼시면 됩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뭐 14개, 15개 정도 새끼 쳤을 때 그러면 입구 쪽에 하나 보시고 가운데 쪽에 보시고 이 뒤쪽에 와서 한번 보시고 그렇게 개수를 이렇게 세 포기씩 이렇게 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일단 이제 드린 것이 뭐냐면 중간낙수라는 겁니다. 자, 한 번만 따라해 보시죠. 중간낙수. 중간낙수. 네, 중간낙수. 예, 중간낙수 언제 하시라고 했습니까? 15개에서 16개까지. 자, 논에 따라 다른데, 예, 배수가 안 되는 거는 12개, 아주 안 되는 데는 12개 됐을 때, 그리고 배수가 잘 되는 곳은 16개나 17개, 보통 14개, 14개에서 15개 정도 새끼를 쳤을 때 물을 완전히 단수를 해야 됩니다. 끊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되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자, 마칠까요?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앉아있어, 그러면. 그 이제 밥맛을 또 좋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밥맛 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교수님이 말씀하시고 예, 그러면 밥맛을 좋게 하는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노하우들을 다 이제 제가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밥맛이 좋겠습니까? 친환경 하는 게 밥맛이지 그 말씀해봐 모두. 자, 친환경 하는 게 밥맛이 좋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질소질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예, 질소질 치용을 줄여라. 예, 줄여야 됩니다. 또, 물을 넣게 물을 먹게 되고. 예, 물을 넣게 떼고, 뭐 달고, 10월 초에 때부터 달고 있으신데, 제 이제 강의 안 하고 그냥 가겠습니다. 진짜 갑니다.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앞전에 그 예. 교수님이 그 어디서 말씀하세요? 예, 예, 올라오시죠. 예. 말씀하시기를 예, 관계하기 전에 여기 저 앉아있어. 예, 예. 예. 말씀하시기를 여기에서 예, 앉아있어. 예. 예, 전 세계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앉아있어. 말씀하시 아니 예. 뭐 세계 방송되고 안 되고 예, 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저 예, 촬영되고 있어요. 예, 괜찮아요. 앉으세요. 앉아있어. 예. 사람 됐거나 날 잡아가고 뭐 와, 잡아가. 예. 전번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는 것은 지금 몇 개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몇 개 하라고. 예, 권원에 늦게 떼라고. 예? 하고 말씀, 그걸 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권원에 늦게 떼라고 해. 예. 그럼 제가 말씀 잘못 드리는데 권원은 좀 빨리 떼셔야지. 일찍 빼라. 그 말씀 아, 수학기 때, 수학기 때도 빨리 떼셔야지. 오늘은 뭐 수학기 때. 아니 네. 그때 교수님이 말씀하신 아, 그러면 제가 정신이 왔다 갔다 했는 모양입니다. 빼야. 자, 예. 노는 물을 빼야 노린말인지 그 말해주세요. 예, 맞습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제가 빨리 교육 마치고 그럼. 예, 그러면 잘못했다면 내가 한마디로 다 예. 하고 예, 우리가 그 뭐라 합니까 어제 아래 그 아줌니까 너는 걸렸으면 병수가 와서 노탈했으면 병수가 와서 그걸 갖다가 나를 보여주더라고. 벌레가 이만큼이야. 그게 물바구니야 물바구니. 아, 물가물 부미가 나왔다고 해요. 이 쫙본 게 어성깃으로 더하더라고. 예. 여기 찬물결 내는 거. 어성깃으로 단독으로 더하더라고. 예. 그거 난주 교육 학기입니다. 올해는 예. 지금 밤낮 그에 밤낮 대해서 추수 4개 양조 발표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야기해주고 예. 이거 지금 문제가 아니라 이거 해로 참 허방인데 뭐 그게 어제 난주 교육 다 학기라요. 가만히 있어요. 혼자 예, 다 알고 알겠습니다. 예. 다른 사람 모르니까. 아주 별나다리 허방인데 그래, 아주 중요한 말씀 다 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합니다. 자, 이제 내가 농사 지은 결과를 조금씩 안 예, 이제 믿더라고. 예, 말씀 다 하셨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 하죠. 아니, 이거 계시면 됩니다. 예. 아니. 자, 지금 우리 형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지금 물 바구미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 이제 제가 강의를 다 드리려고 하면 오늘 끝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핵심만 말씀드리면 자, 첫 번째는 자, 중간낙수 하는 거는 이제 이해를 하셨다, 그지? 예, 이해를 하셨고 자, 그 다음에 물 떼는데 두 번째 물 떼는 게 있습니다. 언제 떼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중간낙수를 얼마 하라고 하셨습니까? 2주간 하시라 했습니다. 2주.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3일에 한 번씩 와서 돕니다. 전체적으로 돌면서 소위 이행률, 그러니까 실천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드론 촬영 쫙 할 겁니다. 필지별로. 전부 싹 돌면서 해서 전부 공개를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거는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방법이 잠깐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못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아예 위에서 차단해버리면 좋은데 이게 모내기 시기가 다 다릅니다. 필지마다 배수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점은 제가 이제 사인을 받은 이유가 일일이 다 돌아다니면서 논에 일하고 있는데 사인 하시라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인 받고 다 이제 한 이유가 거기 있고, 그 다음에 2주간 물 떼고 나서는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시냐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그러니까 물이 잘 빠지는 거 일단 제외하고 보통 답에서 일주일에 한 번만 물을 대십시오. 몇 cm냐 하면은 한 4cm 정도 기준으로 뭐 3, 4지만은 여기에 레이저 균평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한 4에서 5cm 정도 된다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 정도만 딱 해놓고 배수구 있지 않습니까? 높이를 딱 고개만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는 딱 흘러가도록 하십시오. 그래 놓고 일주일에 한 번만 물 대십시오. 이해되셨습니까? 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7월 예를 들어서 제가 보니까 7월 한 10일에서 15일쯤에 물떼기가 들어갈 겁니다. 여기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럼 7월 10일 날 한다고 가정하면 2주간 하면 7월 24일이지 않습니까? 7월 24일부터 물을 댑니다. 7월 24일부터 물을 대는데 7월 24일 하면 되고 7월 31일 하면 되고 8월 8일 하면 되고 8월 15일 하면 되고 8월 22일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한 번씩만 대주시면 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지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 대시면 메탄 발생이 계속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꼭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이장님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장님. 네, 이장님하고 이장님보다 힘이 좋으신 분이 물감독님이시죠? 물감독님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물감독님이 제일 중요하신데. 자, 예, 보시고, 지나치게 물 욕심을 많이 가지시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시범 사업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엄청나게 투입해서 하고, 우리 쌀 산업이 지금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서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메탄 발생을 많이 해서 쌀농사에 짓지 마라 하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물떼기 언제 하라고 했었습니까? 7월 15일에. 예, 7월 15일인데 여기는 보니까 7월 10일 정도 하시면 됩니다. 7월 10일 정도에 물떼기 시작하십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고 얼마 동안 물을 대지 말아야 했습니까? 2주죠. 그러면 7월 24일쯤에 다시 물을 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7월 24일에 한번 대고 높이는 몇 cm 대라 했습니까? 4cm. 예, 논에 따라 다른데 한 4cm 정도 된다 생각하십시오. 너무 깊게 대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한 4cm 정도만 대시고, 그러면 요거는 며칠마다 한 번씩 물을 대라고 하셨습니까? 일주일. 예, 일주일. 그러니까 나는 월요일이다, 나는 화요일이다, 나는 수요일이다 하면 그 날짜에 한 번씩만 대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물을 대야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물을 대셔야 되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 형님은 고는 물을 좀 오래까지 데피고. 예, 그건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예? 자, 이제 통상적으로 잘 보시면은 지금까지 아까 제가 밥맛, 소위 미질을 말씀드렸는데, 미질은 질소 비료 많이 사용하면 밥맛 없습니다. 내 수량 높이려고 만약에 비료를 많이 했다면 그것은 이 어령, 그 다음 거창, 여기 함량 이 세 군데 전체 시범 필지가 한 방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옆색독에 립 컬러 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딱 보고 옆색에 이거는 비료를 많이 했다, 적게 했다 다 나옵니다. 전부 다 검사를 다 할 겁니다. 드론 촬영도 하고 해서 지나치게 질소를 많이 투입한 농가는 체크를 다 할 겁니다. 그거 왜 하느냐 하면은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RPC를 통해서 서울이라든지 아니면 수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판매를 하는데, 이 함량에 쌀을 가져왔는데, 이거는 밥맛이 좋은데, 어떤 분은, 아닌데, 밥맛이 없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좋은 쪽으로 안 갑니다. 그러면 함량쌀, 저탄소, 친환경 인정 받은 건데, 먹어보니까, 아니던데, 이래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함량쌀 못 팝니다. 브랜드 가치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 가치를 지키시려고 하면은 절대 질소 비료를 많이 하시다가는 절단납니다. 그러면 질소 비료 많이 하면 녹색이, 잎색이 진해지지 않습니까? 진해지고 또 연해지죠. 연해지면 뭐가 많이 발생합니까? 병 많이 발생하죠. 충도 잘 먹겠죠. 그리고 이제 쓰러지죠. 도복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하고 저탄소 인정을 동시에 지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탄소 인정 추진을, 지금 시간이 지나버렸는데, 지금 6월 말까지 하는 게 있거든요. 예, 초과로 하는 거 제가 말씀을 안 드렸나? 하여튼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저탄소 인정을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교육 때 말씀드렸습니다. 저탄소 인정 받으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중간 물떼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연료를 많이 썼느냐 적게 썼느냐, 작년보다 연료를 많이 썼다고 하면 인정 못 받습니다. 대신에 나는 기계화를 하기 위해서
기계를 많이 샀다 하면 기계당 유류 사용 양이 나옵니다. 그걸 계산을 해서 작년보다 높아졌다 하면은 이건 인정 못 받습니다. 어느 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단체로 받으시기 때문에 이것은 공동 책임이 됩니다. 그래서 못 받으시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지금 이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건 뭐 1, 2년 된 게 아니고 벌써 10년 전부터 얘기가 되어 온 것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저탄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기준 첫 번째 조건이 친환경 재배를 하든지 아니면 GAP 인정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받으신 단체나 농가에서 저탄소 인정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작업 일지, 영농 일지 쓰고 계시죠? 다 쓰고 있습니다. 다 쓰시죠? 예, 그러면 되었습니다. 그러면 받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친환경 인정을 지금 받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이 박사님 단톡방에 올려놔요. 바로 그거 자료 올리도록. 자,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물을 이제 질소 비료는 줄인다는 건 이제 말씀드렸고, 그럼 물은 최종적으로 언제 떼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수확하기 일주일 전에 떼시면 됩니다. 수확하기 일반적으로입니다. 그런데 레노는 물이 안 빠진다. 아까 고논 저 형님 말씀하셨죠? 그런 노는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그것까지 일일이 제가 다 모릅니다. 그래서 한 보름 전에 떼셔야 될 때도 있고 한데 통상적으로 일주일 전에 떼시면 보통 답은 수확하는데 큰 문제 없이 하실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물이 되게 잘 빠진 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4일, 5일 전에 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수확기 때 좀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내 논의 배수 등급에 따라서 다르다 하는 것을 꼭 인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설명드릴 거는 다 드렸는데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전국적으로 지금 시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균평 작업입니다. 균평 작업. 논을 제가 다녀보면은 저기 약간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저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물을 안 대고 마른 로타리를 쳐서 레이저 균평 작업을 한 이후에 바로 로타리 치고 이제 비료하고 로타리 치고 이양을 하는 그런 쪽으로도 지금 시범 사업이 내년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제 해왔던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또 진행이 일부 되고 있으니까 이 점도 대표님하고 이제 동장님들하고는 인지를 좀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왕우렁이를 투입했지 않습니까? 잡초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분이 계십니다. 나는 친환경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거 보니까 전부 내 논에 풀이다 하시는 분 계시죠? 계시죠? 그러니까 풀매다가 소위 골병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자, 왕우렁이가 일을 완벽히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왕우렁이는 초식성입니다. 소위 풀을 먹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잡초가 없다, 먹을 게 없다 하면 뭘 먹겠습니까? 예, 얘가 왕우렁이가 먹을 게 없으면 뭘 먹느냐 하면 배를 깔아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학술적으로는 생태계 위협 이종, 옛날에 황소개구리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일종인데 그거 다음 단계로 위험하다, 생태계를 위협한다 해서 사실은 친환경 쪽에는 사실 정부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농가 현장에서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친환경으로 인정을 하고 우렁이 농법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게 균평 작업이 안 되면 왕우렁이가 저기 말른데 소위 높은 데는 못 갑니다. 그러면 잡초가 그쪽으로 쫙 발생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여기 트랙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작업하실 때 균팽 작업이 완벽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리고 이 왕우렁이 종패는 여기서 키우십니까? 아니면 사오십니까? 사가 오시죠, 그죠? 그래서 돈을 조금 더 주시더라도 지금 중패를 쓰시죠? 예, 중패보다는 약간 치패 쪽을 쓰시고 조금 일찍 투입하시면 잡초 방지 효율은 떨어집니다.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왜냐하면 판매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좀 큰 걸 팔아야 무게 건대가 많이 나가니까 좋습니다. 너무 이제 작은 거 팔면은 돈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만 지켜주시고,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걸 이제 요약을 드리면 한 번 더 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자, 물떼기는 7월 10일부터 7월 10일을 넣습니다. 자, 5일부터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으로 7월 5일 되면, 야, 이제 물떼기 할 때 돼간다 싶으실 겁니다. 그럼 저와 이 박사님하고 또 다른 이 교수님 계십니다. 저 필지 다 돌 겁니다. 돌면서 어느 필지 정확히 다 찍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동장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언제 떼십시오 하면은 그때 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저희들이 체크 못하면 이제 이장님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언제쯤 하면 되겠다 하는 걸 판단을 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 그렇게 2주간 이제 중간 물떼기를 하고 나서는 이제 얕게 걸러대기입니다. 그죠? 얕게 걸러대기는 아까 얼마 만에 한 번씩 물을 댄다고 했습니까? 예,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물 떼는 거는 뭐 10일 전에 떼기도 하고 15일 전에 떼기도 하고 일주일 전에 떼기도 하는데, 그것은 내 논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기계 작업하는데 문제없고, 그리고 이걸 내가 말아서 사료로 하는데 문제없고 하면은 가능하면 늦게 떼는 게 좋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못이 있잖아요. 예. 못을 하는데 못 밑에는 물이 좋다고 해서 모내기를 일찍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논이 좀 많은 사람들은 처음 한 논하고 그 다음에 늦게 한 논하고 위에서 물을 잠가버리면은 못에서 물을 잠가버리면 물떼기 한다고 물을 잠가버리면 이 밑에는 한참 지금 키워야 되는데 그것도 동시에 그걸 같이 못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창은 저희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비슷한 데다가 거기는 물이 잘 안 빠집니다. 배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물 감독님이 한 번에 그냥 딱 차단하면 끝입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작년에 관리를 하니까 저희들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편한데 사실은 불만이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너는 모내기도 인보자가 한다고 늦게 했는데, 또는 나는 내 논은 저 아래쪽에 있어서 위에 모내기 하면 내 순서는 저기 있는데,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 감독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물을 적당하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양은 이제 조금 줄어들겠죠. 왜냐하면은 중간 물떼기를 하기 때문에 일찍 하는 것도 있고 늦게 하는 것도 있는데, 아까 물바구미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사실 말씀드리기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바구미 자체가 조금 일찍 하면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저보다는 우리 이장님이나 우리 대표님하고 뭐 협의를 하시든지 하셔가지고 해결을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늦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기를, 모내기 시기를 다 늦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이제 판단하시고, 우리 물 감독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일단 물을 내보내는 거는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협의를 하셔가지고 언제 뭐 물을 떼겠다, 아니면 뭐 지속적으로 넣겠다, 예,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중요한 거는 절대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몇 센치 하느냐면 물꼬를 지금 5cm 이내로 다 낮추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은 뭐 한 10cm 이렇게 해 놓으시는 분 닫아 놓으시는 분 계시는데, 절대 5cm 이하로 딱 낮추셔야 됩니다. 그렇게 좀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물론
이 배 재배를 하는데 물이 많이 필요한 시기가 있고 적게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여기 책에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요건 보고 가입시다. 자, 앞에 보시면 자, 14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요 14페이지 글이 잘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면은 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금 이제 이거는 뭐 평야지 기준으로 한 겁니다. 여기 네모 있지 않습니까? 네모 여기 표 안에 보시면 월 1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새끼 칠 때 해서 7월 한 8일 정도 7월 1일에서 8일간 해서 위에 보시면 배동바지 때 보통 이삭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보시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여튼 7월 1일 정도부터 이제 헛새끼 그러니까 이삭을 못 맺는 새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요때 새끼 못 치도록 그냥 물을 떼시면 되고 그전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양할 때 이양을 다 하셨으니까 옛날에 교육을 다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수가 어린 이삭이 형성될 때 그러니까 여기는 출수가 보통 8월 한 15일 정도 하죠. 그죠? 8월 15일 내외 아닙니까? 품종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러면 7월 한 15일 정도 7월 15일에서 7월 한 17일 정도 사이에 통상적으로는 물을 약간 이제 그때부터는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이제 일률적으로 몇 cm 하면은 지금 너무 머리가 복잡하고 힘드시니까 요때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만 물을 떼 주십사 하는 그것만 실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셔가지고 좀 심심하지 않습니까? 심심하시면은 여기 보시면 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페이지. 2페이지 보시면 아래 뭐 위에는 너무 머리가 복잡한 내용들이 있어서 밑에 보시면 2페이지입니다.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방안입니다. 그죠? 재배 부분에서 벼 재배 농물 관리 기술 시행해서 간단 관계 기간 연장 1주, 1, 2주, 낙수 2주 이상 실천하는데 나는 내 논은 물이 잘 안 빠진다 하시는 분은 2주만 하실 게 아니고 3주 하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진짜 안 빠진다 하시는 분은 4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2주는 꼭 지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드리고, 아까 왕우렁이 이제 설명하다가 다 못 드렸는데, 지금 개구리 소리 들리고 아주 여기가 청정지역이고 정말 좋습니다. 자, 왕우렁이는 아까 높낮이가 이제 논이 이렇게 균팽 작업이 제대로 안 된 데는 왕우렁이가 높은 데는 못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왕우렁이를 투입하는 시간이 뭐 시기는 다 아시니까 시간이 아침, 점심, 저녁 보시면 언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저녁 따백이죠. 해그름에 여기 보면 황새나 온갖 새들이 딱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또 넣으실 때도 요렇게 한두 발짝 들어가서 쭉 요렇게 나눠서 뿌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그렇게만 실천해 주시면은 원래 이제 잡초 방제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질문 또 다른 거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예,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